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기념일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날. 행복한 날이 기념일이 될 수 있고 감동적인 날도 기념일이 될 수 있으며 슬픈 날 또한 기념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오늘 우리에겐 하나의 기념일이 생겼어요. 바로 저 백승철 DJ가 여러분의 밤에 첫 번째로 안부를 묻는 아주 기념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그 첫 번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DJ 백승철입니다. 이렇게 연기가 아닌 본연의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설레기도 하고요, 조금 떨리기도 하고요. 어딘가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표정으로 듣고 계실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오프닝으로 기념일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기념일만큼 가슴 두근거리게 만드는 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단 하루밖에 없는 날이잖아요. 뭐 생일도 있고 연인분들 사귀게 되면 50일, 100일, 200일, 또 1년 기념일, 2년 기념일,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세상에 단 하루밖에 없는 날은 무수히 많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매일매일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단 하루밖에 없는 날들의 연속인데요. 그럼에도 대다수의 날들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날들 중 하루는 행복했던 기억 하나로 기념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사람을 설레게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처음 만난 달인 이번 달 4월, 달력에는 어떤 기념일이 있을지 한번 들려드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뭐 전부 다는 아니고 몇 개의 기념일만 한번 봐볼게요. 먼저 4월 1일. 4월은 1일부터 기념일로 시작합니다. 4월 1일, 만우절이네요. 어릴 땐 만우절의 거짓말이 좀 많이? 조금 많이? 아니면 조금 이렇게 해보기도 했는데 말이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혼날 걸 알면서도 옆반이랑 단체로 반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숙제가 없었는데 숙제가 있었다면서 친구들을 속여 먹기도 했었고요. 또 선생님께서 분명히 숙제를 내주셨는데 선생님 숙제 없었는데요? 말씀 안 하셨는데요? 이러면서 선생님 놀라게 해드렸던 적도 저는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또 저희 스텝 작가는 중학교 때 교복 조끼와 재킷을 반대로 입고 선생님이 들어오길 기다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참 엄청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참 웃기기도 하고 당황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우절에 고백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방패를 세워서 고백을 많이 한 친구들을 봤는데요. 고백을 하고 거절당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에헤, 거짓말인데. 이런 핑계를 대면서 뒤에 숨을 수도 있잖아요. 만우절은 영어로 All Fools Day라고 합니다. 바보의 날.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도 못하는 바보가 고백 한번 해보려고 만들어낸 그런 기념일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4월 1일 만우절을 이어서 다음은 5일 식목일이 있었네요. 예전엔 식목일도 쉬는 날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옛날 사람만 기억하는 기념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식목일이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나무 심으라고 식목일이 정말 빨간 날, 쉬는 날이었거든요. 공휴일. 그런 식목일이 휴일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저와 비슷한 연배
저와 비슷한 시간을 함께 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4월 5일은 또 식목일이자 청명이라고도 합니다. 24절기의 5번째 절기인 청명은 하늘이 차츰 맑아지는 기점의 날인데요. 청명에는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맑은 봄을 알리는 계절이죠. 그런 절기죠. 그러고 보니까 4월에는 2개의 절기가 있어요. 청명에 이어서 4월 20일 고구라고 하는데요. 고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곡우, 봄비가 내리는 날. 고구에 모든 곡물들이 잠을 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데 비는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 선조들은 봄비가 내리는 날을 절기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4월 20일 이날 비가 올지 안 올지 한번 신경 써서 봐보는 것도 꽤 즐거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월 20일은 또 다른 의미의 좋은 날입니다. 바로 제가 태어난 날. 네. 자,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4월에는 많이 있는데요. 우리 그럼 이런 설레는 4월 남은 날들도 즐겁게 보내보시죠. 첫 번째 코너 다 들어주는 밤. 소리설 네이버 폼을 통해서 많은 분이 하루하루 있었던 사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철님.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주째인데요. 매주 1kg씩 빼는 게 목표인데 3kg 빼는데 성공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주일에 1kg씩 빼는 게 목표인데 3주째 3kg를 빼셨다고요? 성공하셨다고요? 와,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연스럽게 빼신 거 맞죠? 무리 안 하시고. 네, 잘못하면 몸 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빼시면요. 일주일에 1kg씩 빼는 것도 정말 힘든데 이걸 3주 동안 지속하시면서 끈기를 보여주셨군요. 와, 대단하십니다. 분명하게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이어트 계속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그리고요, 만약 포기하게 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다이어트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저
백DJ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는요, 3년에 3kg도 빼기 힘들거든요. 파이팅! 네, 그럼 다음 사연이요. 외국에 오랫동안 출장 다녀온 지인이 귀국해서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도란도란 출장 이야기 듣는데 고기랑 술보다 맛있었습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이라 해외에 여행 가는 것이 참 힘든데 출장으로 다녀온 지인의 이야기로 여행 못 가는 아쉬움을 달래보았습니다. 얼른 역병이 물러가서 해외여행 다시 나가보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여행, 그쵸. 정말 가고 싶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간 게 2018년 8월에 일본 대마도에 배 타고 갔다 왔던 2박 3일 동안 배 타고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대마도에서 처음 해봤어요. 한국에는 우리가 이제 조수석이 오른쪽이고 운전석이 왼쪽에 있잖아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반대잖아요. 처음엔 멘붕이더라고요. 너무 헷갈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잘못하다간 역주행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5분, 10분 운전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대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정말 잘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많이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국내 여행도 정말 좋지만 해외여행만의 자유로움과 그 멋이 또 있죠.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서 느껴지는 그런 해방감,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즐거움. 네, 저도 또 느껴보고 싶네요. 사연 써주신 글 중에 출장 이야기를 듣는 게 드셨던 고기랑 술보다 더 맛있었다는 말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표현이 문학적인데 혹시 작가님이신가요? 사연 보내신 분께서? 너무너무 멋진 표현이었습니다. 청취자분께서 해주신 말처럼 얼른 이 세상의 역병으로부터 안정화돼서 맛있고 멋있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또 파이팅입니다. 네, 다음 사연 또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우님. 저는 지난달에 16년을 함께 살았던 강아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철없었던 20대를 지나 30대인 최근까지 제 곁에 항상 있었고 제가 누구보다 사랑했던 가족이었어요. 정말 우울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나 죽으면 우리 강아지 누가 나처럼 살뜰히 챙겨주나라는 생각에 꿋꿋하게 살아갈 힘을 주던 저에겐 복덩이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처음 장기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때 집에 오자마자 제 강아지를 끌어안으면서 여행이 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나 너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답니다. 정말 내 수명의 반을 줄 수 있으니 오래오래 우리 100년 동안 같이 살자라고 했던 제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지 내일인 4월 9일이면 49세가 돼요. 살아있을 때도 너무 착한 강아지였는데 가는 날조차도 이렇게 착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날도 저 가는 길 못 보면 가슴 치며 후회할까봐 휴일에 제 품에 안겨서 가더니 49세 또한 챙길 수 있도록 토요일이네요. 아직 유골함도 또 아이가 쓰던 쿠션도 다 치우지 못했지만 내일은 치우려고요. 저는 오래 잡고 있고 싶지만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는 제가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냥 우리 강아지가 세상에 이렇게 착한 강아지였다라는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강아지 이름은 모르지만 먼저 정말 착한 강아지네요. 그리고 뭐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좀 조심스럽긴 한데 16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 강아지도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사연 보내신 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수명대로 잘 살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저도 강아지와 함께
살았거든요. 저도 똑같이 16년 동안. 우리 둘째 강아지 이름이 별이었는데 우리 별이가 2019년 8월 10일에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밤사이에 혼자 아주 조용히. 네. 그래서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히 많이 슬프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연 보내신 분 말씀해 주신 것 보면 참 많이 사랑을 받았던 서로서로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았던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그 친구도 우리 사연 보내신 분 못지않게 또 덕분에 많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죽어서 저승에 가면 먼저 가 있는 반려동물이 나와서 반겨준다는 말. 결국 우린 꼭 다시 만날 테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우리.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월 23일 결혼을 앞둔 예신입니다. 네. 예비 신부님이시군요. 세종시에 살다가 연고도 없는 의정부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기존에 하던 일을 과감히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서 열심히 도전 중입니다. 아파트 회계라는 걸 배워서 오늘 처음 실습 나가는 날이에요. 잘 모르는 일이라서 실수도 많고 힘들 것 같지만 뭐든 부딪혀보자 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도전해보려고요. 코로나로 인해 더 침체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지만 좋은 말, 좋은 생각으로 무장해서 지친 일상에 모두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이제 벌써 2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세종시에서 의정부는 꽤 먼 거리이긴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과감히 선택하신 그 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사연을 읽고 있는 내내 도전 중이라는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도전하시는 것 같은데 결혼도 어떻게 보면 도전이잖아요. 오랜 시간, 다른 생활 방식,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로 결합하는 그 결혼도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일을 선택하고 다시 공부하고 실습도 나가시는 그 도전, 그리고 뭐든 부딪혀보자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하시는 그 도전. 청취자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긍정의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되려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님의 도전과 새로운 시작, 그 삶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사랑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고민 사연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작가 일을 하고 있는 안유혁이라고 합니다. 최근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그게 고민이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마지막 연애를 한 지 벌써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 연애의 끝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데 상대는 저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저를 떠나는 그런 이별을 겪었습니다. 창피하지만 그 이후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었어요.
누굴 만나도 그런 특별한 감정을 못 느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요. 그런데 최근에 일 때문에 만나게 된 어떤 사람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신경이 쓰이는 건 아니고 좋은 쪽으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간단한 미팅 자리였는데요. 미팅이 끝나고 그분이 추천하는 가게에 가서 간단한 술자리를 하게 됐어요. 그때 나눴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우스운 것 같아요. 살면서 사람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대화하는 게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요. 정말 매료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이 되게 꿈 같더라고요. 이런 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릴 때나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순간이 다시 찾아오다니. 연애는 관심 없어진 지 오래고 애초에 연애가 그렇게 잘 맞는 성격도 아닌데다가 모든 연애는 공식이 있고 루틴이 있어서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그 기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처음에는 사랑을 하게 만드는 호르몬들이 활성화됐다가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랑을 느끼게 했던 도파민이나 엔도르핀이 다시 평소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사랑이 식게 된다고요. 또 첫 연애가 상처로 남아 있었기에 저한테 연애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었습니다. 방어를 한다고 하죠. 다시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저에게 호감을 보여주던 사람들에게 일부러 차갑게 거절의 말을 하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그대로 알았어 라며 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달랐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저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를 예전부터 계속 지켜봤었고 좋아했었다. 이렇게 말이죠. 처음엔 항상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절의 말을 건넸는데요. 예상했었다는 것처럼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계속 본인의 감정을 내비치더라고요. 저를 잘 알고 같은 계열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에 이해도도 높고 쑥스럽고 민망하지만 계속 저를 좋아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제 말에 딱히 상처를 받지 않고 계속 감정을 쏟아내는 걸 온몸으로 받아내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만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결국은 그 마음이 식어서 서로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할 테니 작가님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라고요. 자기는 마음 표현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자기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하고 후회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자꾸 생각나고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 저 역시 그분처럼 용기를 내볼까 고민됩니다. 역시 뭐라도 하고 후회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백듯밤의 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는 아주 로맨틱한 그런 사연이 왔는데요. 안유형님 마음에도 봄바람이 불어서 어, 예전 같지 않게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나이가 얼마를 먹었건 과거의 연애가 얼마나 지났건 마음이 반응한다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는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이런 귀한 일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 자체도 아주 귀한 일인데 그보다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건 아주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일단 두 분 다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설렘을 즐기세요. 그리고 꼭 만나보세요. 유형님이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는데도 상대방이 굉장히 저돌적으로 어필한다는 게 듣는 제가 설레기도 하네요. 아, 또 인상에 남았던 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억하는 사람. 멋진 표현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본인이 할 테니 오늘 있었던 일들은 잊어버리라는 말이 참 애틋하기도 하고 멋지게 느껴지네요. 저 역시 우리 백두담 청취자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유형님, 나중에 꼭 좋은 소식 저희에게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벌써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첫 번째 밤 어떠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써주신 하루,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여러 가지 모습을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 수 있어서 아주 즐겁고 뜻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아,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마디 말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 한마디 말에 상처를 받는 것 또한 사람이지만 그 상처받은 마음 또한 어루만져주고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의 다정한 말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생각을 조심하세요. 언젠간 말이 되니까. 또 말을 조심하세요. 언젠간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성격이 되니까. 성격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운명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말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결국엔 그 생각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서로서로가 더 행복한 세상을 살게끔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암담하게도 만들기도 하는데 서로에게 다정하고 촉촉한 그런 말 한마디, 그런 생각을 전하는 그런 시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정한 한마디 말이 되고 싶은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이었습니다.